분리 분석에서 컬럼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리가 먼 것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컬럼의 효율은 이론 단수 n을 척도로 사용하며 컬럼의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이 n 값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컬럼의 길이를 증가시키거나 단의 높이를 작게 해야 되는데 단의 높이는 이동상의 선형 속도, 이동상에서의 확산 계수, 정지상에서의 확산 계수, 머무름 인자, 충전체 입자의 지름, 정지산 표면에 입힌 액체막의 두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컬럼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리가 먼 것은 2번 정지상의 부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띠넓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띠넓힘은 용질들이 관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이동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띠넓힘은 용질이 관에 머무르는 시간에 정비례하고 그리고 이동상이 흐르는 속도에 역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상의 속도와 관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염화 코발트 수화물 0.4g을 포함하는 용액을 완전히 전기분해시켰을 때 백금 환원 전극 표면의 코발트 금속이 0.1g 석출한다면 시약의 코발트 1몰과 결합하고 있는 물의 몰수는 코발트 금속이 0.1g 석출되었기 때문에 먼저 코발트의 몰수를 구해보면 코발트의 분자량이 58.9이기 때문에 분자량 분의 질량 하면 몰수는 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나옵니다. 염화 코발트의 몰수 또한 코발트의 몰수랑 같기 때문에 염화 코발트의 질량은 요 해당하는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면 0.22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초기에 0.4g의 시료가 있었기 때문에 0.4g에서 염화 코발트의 질량인 0.22g을 빼면 0.18g이 나오게 되고 이 0.18g은 물의 질량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0.18g의 물의 몰수는 0.01 몰수가 나오게 되고 시약에서 코발트 1몰과 결합하고 있는 물의 몰수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워주면 코발트의 몰수 대 물의 몰수는 1몰 대 X 하면 X, 물의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해주면 물의 몰수는 약 6몰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 다음 중 형광의 상대적 크기가 가장 큰 벤젠 유도체는 벤젠고리의 치환체가 결합이 되면 최대 흡수 파장, 형광 봉우리의 이동, 그리고 형광 효율에 영향이 미칩니다. 이 중 할로겐 치환체의 영향이 매우 큰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형광은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형광의 상대적 크기가 가장 큰 벤젠 유도체는 1번 플루오로벤젠이 되겠습니다. 핵자기 공명 분광법 스펙트럼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짝지음 상수의 단위는 헤르츠 단위로 나타낸다. 짝지음 상수는 오른쪽 아래 표를 보면 다중선에서 각 봉우리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므로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화학적 이동 파라미터 델타 값은 단위가 없으나 ppm 단위로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낸다. 화학적 이동은 ppm이나 헤르츠로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3번 60MHz와 100MHz NMR 기기에서 각각의 델타와 J 값은 다르다. 화학적 이동과 짝지음 상수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와 무관하므로 각각의 델타와 J 값은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테트라메틸실레인을 내부 표준 물질로 사용한다. 자, 이 핵자기 공명 분광법에서는 주로 TMS, 테트라메틸실레인을 내부 표준 물질로 사용하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밸리데이션 대상이 되는 시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법 밸리데이션 시험 종류로는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시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1번 확인시험은 검체 중 분석 대상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2번 불순물 시험은 검체 중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한도 또는 정량 시험이 될 수 있다. 2번 보기 또한 맞는 보기입니다. 3번 한도 시험과 정량 시험에 요구되는 밸리데이션 항목은 같다.
이 정량 시험에서는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 정량한계, 직선성, 범위 등이 밸리데이션 항목이며 한도 시험에서는 특이성, 검출한계 등이 밸리데이션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밸리데이션 항목은 다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정량 시험은 특정 검체 중에 분석 대상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 4번 또한 맞는 보기입니다. 67번 밸리데이션 수행 순서 중 적합하지 못한 것은 밸리데이션은 오른쪽에서처럼 이렇게 7가지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보기 1번에서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며 보기 4번에서 계산된 검출 한계와 정량 한계는 따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따로 검증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70번과 72번은 유사한 내용의 문제여서 같이 가져왔는데 자, 이 밸리데이션 과목이 추가되면서 오차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개통 오차에 대한 내용은 실기 필답형에서 예전부터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70번 문제를 먼저 보면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통 오차가 아닌 것은 개통 오차에는 방법 오차, 개인 오차, 그리고 기기 및 시약 오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72번 시료를 잘못 취하거나 침전물이 과도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세척, 적절하지 못한 온도에서 침전물의 생성 및 가열 등과 같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아스피린 알약의 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1년의 바탕용액 흑강도를 측정한 값으로부터 표준 편차 0.0048과 아스피린 표준 용액의 흑강도로부터 얻은 검정 곡선의 기울기가 0.12 흑강도 단위였을 때, 자, 이 검출한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편차와 검정 곡선의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검량 곡선의 기울기와 반응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 검출한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 해당 공식에서 검량선의 기울기의 0.12 그리고 반응의 표준 편차의 0.0048 자, 그리고 요 앞에 3.3을 계산해주면 0.132 ppm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분진 폭발이 대형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번 밀폐 공간 내 산소의 농도가 적을 때 산소의 농도 범위가 연소 범위 내에 있을 때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농도가 적을 경우에는 대형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연구실 일상 점검표상 화공안전에 관한 점검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화공안전에 대한 연구실 일상 점검표는 1번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그리고 MSDS의 비치 2번 화학물질의 성상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의 보관 여부 3번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등 화학물질의 보관함, 보관 용기에 경고 표시 부착 여부 4번 실험실 폐해 그리고 폐기물의 관리 상태 5번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 보관 및 시건 장치 사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자, 보기 3번에서 실험실 구역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분 및 손소독기 등 세척시설의 설치 여부는 연구실 일상 점검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일상 점검표에 대한 문제는 처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실험실에서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산은 물에 가하면서 희석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2번 과염소사는 유기화합물을 보호액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과염소사는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과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3번 독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 독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후드나 환기되는 곳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4번 강산과 강염기는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치명적 증기를 생성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 놓는다. 자, 맞는 보기입니다. 실험실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출입문과 창을 열어 유독가스를 유출시킨다.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화재가 외부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이어서 2번을 보면 근접한 화재 경보기를 눌러 사이렌을 작동시킨 후 소방서 등에 신고한다. 자, 화재 발생 시 화재 경보기나 큰 소리로 화재가 난 것을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3번 대피 시 젖은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벽을 더듬어 이동한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젖은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됩니다. 4번 화재의 초기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스 및 중간 밸브를 잠그고 즉시 대피해야 된다. 초기 진압이 어려울 시에는 바로 대피해야 되며 가스 및 중간 밸브를 잠글 수 있다면 잠궈서 화재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위험물의 운반 용기 외부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주로 위험물 자격증에서 출제되는 문제로 20년부터 22년까지 이 환경안전관리 과목이 만들어지면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의 철분은 이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 물질이므로 화기 주의, 물기 언금에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질산은 육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산화성 액체로 가연물 접촉 주의, 주의사항이 붙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염소산 칼륨. 이 염소산 칼륨은 자, 인류 산화성 고체로 화기 및 충격 주의, 그리고 가연물 접촉 주의에 주의사항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아세톤은 사류 인화성 액체로 화기연금 주의 표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